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한겨울 새벽 4시,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행 가방을 붙들고 서 있었어요. 73살 늙은 몸이 찬바람에 덜덜 떨리더라고요. 2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집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겪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럽긴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는데 앞불싸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언제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 너머에서 며느리 정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도 대답하기 전에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정미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보더라고요. 그 표정이란 마치 귀찮은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또 오셨네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여기는 이제 어머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미숙아, 며칠만 있게 해줘.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하지만 정미숙은 단호했지요. 요양원비도 못 내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김준호가 나왔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여보, 새벽에 뭔 일이야? 정미숙이 김준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어머님이 또 오셨어요. 당신이 좀 말해줘요. 김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민수 학원비에 생활비에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식 입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전 의대에 가고 싶어 하던 어린 준호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간호사였거든요.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준호가 의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정미숙이 제 여행 가방을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서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하지만 정미숙은 이미 현관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지요. 가족이면 뭐예요? 집 한 채도 안 남기고 전 재산을 어디다 날려버렸는지. 쾅!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저를 알아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선생님, 또 나오셨네요. 이제는 정말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새벽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여행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온몸이 추위에 떨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있었는데 요양원비를 낼 수 없어 쫓겨난 터였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 집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지요.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짐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서글프더라고요. 새벽 5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뻣뻣했고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일어나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노숙자들이 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요. 공원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니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어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쓰이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숙자는 주머니에서 찐빵 하나를 꺼내 건네주더라고요. 아침 안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찐빵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30년 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인생의 아이러니인지. 그런데 여러분, 정미숙이 제게 그렇게 매몰차게 구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전 재산을 어디다 날려버렸는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남의 나쁜 일에 쓴 게 아니었어요. 30년 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봤거든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전 재산을 조금씩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도 보내고, 불우이웃 돕기에도 내고, 장학금으로도 주고, 그렇게 30년을 살았더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들 며느리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찐빵을 다 먹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노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공원 화장실에서 씻고, 낮에는 폐지와 빈캔을 주워 모았어요. 저녁이 되면 다시 벤치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재활용품 수집소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폐지와 캔을 정리하니 3,000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 먹고 나머지는 고이 주머니에 넣었지요. 거리 생활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도나 역사에서 비를 피해야 했고, 추운 밤에는 신문지와 박스로 몸을 감싸야 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폐지를 모으러 나섰습니다. 상가 뒤편 쓰레기장에는 많은 양의 박스가 쌓여 있었지요. 저는 박스를 하나씩 접어 수레에 실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수레가 가득 차서 재활용품 수집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에서 수레가 너무 무거워 밀기가 힘들었어요.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밀던 중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넘어졌지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레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폐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꺾인 것 같았지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길로 돌아갔고, 정장 차림의 남성은 못 본 척 지나갔지요.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수레를 다시 세웠지만 흩어진 폐지를 모두 주워 담기엔 너무 힘들었지요. 결국 반쯤 포기한 채 천천히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다친 발목을 살펴보니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신발을 벗으려 했지만 발목이 너무 부어서 벗기도 힘들었지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발목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절뚝거리며 향했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병원까지는 20분 정도 거리였지만 다친 다리로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요.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냄새와 더러운 옷차림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로 다가갔어요.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지요. 제가 창구 앞에 서자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친 발목을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요. 너무 아파서. 간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신분증과 보험증 있으세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여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하지만 보험증은 없었지요. 이미 몇 달 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보험증은 없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지요. 보험이 없으시면 진료비가 꽤 나올 텐데요. 엑스레이 찍고 치료하면 최소 20만 원은 나올 거예요. 저는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0만 원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숙자들이 응급실에 자주 오네. 돈도 없으면서 왜 병원에 오는 거야.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접수를 포기하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더 아팠지요. 절뚝거리며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는 제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줄 아세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거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정체를 알게 됐을 때의 표정이란. 밤이 정말 길더라고요. 차가운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서 추위에 떨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만 맴돌았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오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나이 되면 아시겠지만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머리가 허옇게 센 6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는 따뜻한 찐빵이 들려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낯선 사람이 건네는 따뜻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빙긋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 30년 전에 성동구 쪽에서 간호사 일 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는 건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박영순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할머니께서 병원비 200만 원을 대신 내주셨잖아요. 아,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어린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받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줬던 거예요. 아, 영순이 어머니. 그때 그 꼬마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순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완치돼서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런 곳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다 말해드렸어요. 평생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데 쓰다가 이제 정말 한 푼도 없게 됐다고.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저를 외면한다고. 그랬더니 영순이 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를 좀 걸어볼게요.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영순이 어머니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어 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민수야? 우리 아들 민수야. 어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를 찾았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지하철역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황급히 달려오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네요.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던 박민수예요. 아이고, 그때 그 작고 여인 아이가 이렇게 듬직한 의사 선생님이 되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수야, 그때 그 앙증맞던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 은혜를 잊고 산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서 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시라니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민수가 휴대폰으로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찾았어요. 우리 은인 할머니를 찾았다고요. 지금 당장 나와주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때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저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뭔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좋은 예감이 드는 건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허겁지겁 뛰어오시더니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저 기억하세요? 25년 전에 수술비 없어서 죽을 뻔했던 김병호입니다. 아, 그때 그분. 갑작스런 맹장염 수술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울고 있던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왔어요. 은사님. 정말 은사님이세요. 저희 딸 대학 등록금 내주신 그때에. 하나씩 기억이 났어요. 정말 오래전 일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분들이 모두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병호 할아버지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계셨고 그 아주머니도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김순덕 할머니 찾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머니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상황이시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때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했던 일들을 이렇게 다들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병호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이후에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살려주신 목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말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할머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큰 회사 간부가 됐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둘씩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성공해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의논을 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제 아들 며느리는 이 상황을 알게 될까요? 그때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게 있어요. 할머니를 찾으면 꼭 드리고 싶었던 건데.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병호 할아버지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25년 전에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그때 받은 수술비에 이자를 붙여서 계산한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수표가 들어있는데 금액을 보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1억 원이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드린 건 고작 300만 원이었는데. 그랬더니 병호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300만 원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대학생 딸을 둔 그 아주머니도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등록금 500만 원 내주신 덕분에 저희 딸이 지금 대기업 임원이 됐어요. 이것도 받으세요. 또 다른 수표를 내미는데 이것도 5천만 원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니, 민수야? 저희가 기자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꼭 알려야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TV 방송국 차가 도착했거든요. 기자분들이 우르르 내려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KBC 뉴스팀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네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꿈 같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이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자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런데 가족분들은 할머니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걸 모르셨나요?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돈을 다 써버렸다고 화를 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자분이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아들분께서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시는 건가요? 네, 어제 집에서 쫓겨나왔거든요. 그 순간 기자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 상황을 꼭 보도해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기자님, 그럼 할머니 아들분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직접 취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준호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그런데 기자분이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좋겠어요. 아들분 입장도 들어봐야 완전한 스토리가 될 테니까요. 30분 후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TV 기자들이 집에 와서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준호야, 엄마는 지금 괜찮은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기자분들이 엄마께서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 도우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처음으로 준호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 엄마가 그동안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랬더니 준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신 줄. 지금 당장 모시러 갈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분들이 준호네 집에서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며느리 정미숙의 반응까지 다 촬영했거든요. 민수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마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던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할머니, 저희는 복지재단인데요. 할머니께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어서요. 할머니, 저희 회사에서 할머니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지역 신문사인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고 싶어서요.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뉴스 시간이 됐을 때 다음 소식입니다.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한 할머니가 오히려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뉴스가 나간 후 30분도 안 되어서 준호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뒤에는 정미숙도 따라왔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정미숙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이런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할머니께서 계속 좋은 일 하실 수 있도록. 도대체 무슨 일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민수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면서도 무서웠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할머니, 사실 저희가 그동안 회의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께서 계속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병호 할아버지도 나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셨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저희가 김순덕 나눔재단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된 정식 재단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다니. 아니야, 그런 거창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미 다 준비됐어요. 재단 설립 자금만 5억 원이고 운영비까지 해서 총 10억 원을 모았어요. 뭐라고? 10억 원.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순이 어머니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할머니, 뉴스가 나간 후에 할머니께 도움받은 분들이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전화가 왔던 게 다 그런 분들이었나 봐요. 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할머니, 현재까지 할머니께 도움받았다고 연락 온 분들이 200명이 넘어요. 모두들 할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어 하세요. 200명이나.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서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분들이 오늘 할머니를 만나러 온 분들이에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40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들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저에게 인사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35년 전에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아, 기억났어요. 그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중학생이었던 현준이. 현준아, 그때 그 애가 너구나. 어머나, 이렇게 듬직하게 컸구나. 현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지금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그때 학비를 대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도 오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김영희예요. 30년 전에 신생아실에서 일하실 때 저희 미수가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아, 그때 일도 기억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비용이 없다던 그 아기. 영희야, 그때 그 작은 아기가 지금 어떻게 됐니? 할머니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은 의대생이에요. 내년에 의사가 돼요. 하나씩 만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들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의사, 사업가, 교수, 변호사.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현준이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희가 이번에 재단을 통해서 할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는 거니? 영희가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로는 어려운 환자들 병원비 지원 사업이에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외계층 아이들 교육비 지원이에요. 세 번째로는 독거 노인분들 생활 지원 사업이고요. 듣고 있으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도왔던 일들이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줄이야. 그런데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이제라도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미숙도 고개를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앞으로는 어머니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구나 싶었거든요.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이제 재단 사무실을 구경하러 가실까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무실도 벌써 만들었다고? 네,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층을 임대했어요. 직원들도 벌써 10명 정도 뽑았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정말 근사한 곳이더라고요. 입구에는 김순덕 나눔재단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박수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할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이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단 직원 한 분이 저에게 서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벌써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100명 넘게 신청하셨어요. 할머니 소식을 듣고 연락 주신 분들이에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인 가정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을 다 도울 수 있을까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재단의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할머니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후원하겠다는 연락이 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끝나갈 무렵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할머니, 저는 서울시장입니다. 할머니께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평생 평범하게 살던 제가 명예시민이 되다니.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그날 밤 준호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고도 몰라봤던 제가 부끄러워요. 앞으로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힘들었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재단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재단 사무실에 나가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대통령님께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뭐라고? 대통령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대통령님을 만날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직접 격려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일주일 후에 정말로 청와대에 가게 됐어요. 평생 그런 곳에 가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저를 맞아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나눔 정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정부에서도 할머니 재단을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매년 50억 원씩 지원해드리면 어떨까요? 50억 원이라니.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할머니께서는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순덕 나눔재단은 정부 지원까지 받는 국가적 복지기관이 됐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재단에 한 젊은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할머니께서 수술비를 대주신. 잠깐, 20년 전? 그럼 그때는 어린아이였을 텐데. 혹시 미영이니? 네, 맞아요. 할머니, 저예요. 아,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예쁜 숙녀가 되다니. 미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 의대 6년 차예요. 내년에 의사가 돼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도왔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구나 싶었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제가 오늘 온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니, 미영아? 사실 저희 의대 동기들이 모여서 김순덕 의료봉사단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를 본받아서 무료 진료를 하자고 해서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이름을 딴 의료봉사단이라니. 지금 10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모두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서 김순덕 교육나눔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었죠. 그 다음 달에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김순덕 상인회를 만들어서 매월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이야.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벌어졌어요. 그날 재단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유엔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순덕 할머니께서 유엔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엔 평화상이라니.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나눔 정신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작은 나눔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가게 됐어요. 평생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던 제가 유엔에서 상을 받게 되다니. 시상식 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연설을 했어요. 저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진정한 기적은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시상식에는 준호와 정미숙도 함께 갔어요. 준호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미숙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본받아서 저도 나눔을 실천하며 살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저희 가족 모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김순덕 나눔재단은 전국에 신계 지부를 두고 있어요. 매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딴 봉사단체들이 전국에 100개가 넘게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어요. 어제도 재단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이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말이에요.
나눔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고, 이웃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보시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마음이 모이면 정말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를 더 사랑해 주세요.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일만큼 안타까운 건 없어요. 진짜 소중한 건 함께 있다는 것 자체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들려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